자, 기본서로 합니다. 앞으로 12, 1월, 2월, 3개월에 걸쳐서. 자, 우리가 인문 4주 동안 민법 총칙 기초했어요. 그 기초를 바탕으로 민법 총칙은 기초 잡았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 약 80% 정도도 거의 할 거예요. 좀 어려운 파트. 물권법하고 계약법 돌아야 이해되는 부분, 입증 파트, 그런 것은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총칙은 기초를 4주 동안 닦았기 때문에 많이 갈 거예요. 자, 페이지 38페이지네요. 38페이지 챕터 1 딱 켜시고, 자, 총칙 이제 설명 들으시고, 일단 설명 듣고 제가 교재 확인해 드릴게요. 총칙 법률행위 배웁니다.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남을 시키죠. 대리.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을 붙여요. 결국 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고,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대리시키는 거고,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을 붙이는 거예요. 결국 총칙은 법률행위 총 10문제 중 법률행위가 2문제, 의사표시 2문제, 대리 3문제, 무효취소 하나하나 둘, 조건기한은 합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 결국 법률행위 총칙은 유효냐? 효력이 있느냐? 무효냐? 효력이 없느냐?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느냐? 계속 유효, 무효, 취소를 배울 거예요. 총칙 내내.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자, 법률행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배울 게 권리변동이죠. 왼쪽 챕터 1 2번이죠. 권리변동. 자, 우리 인문 때 안 했어요. 인문 때 법률행위로 바로 들어갔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권리변동이란 게 뭐냐? 권리변동의 세 가지 모습. 자, 권리는 소유권 생각하시면 되고, 소유권이 태어납니다, 자라납니다, 변경됩니다, 죽습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권리가 변동된다고요. 권리 변동은 세 가지 모습. 태어나고, 자라나고, 죽어요. 사람도 태어나서 자라다가 죽어요. 권리도 똑같아요. 태어나고, 자라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거. 발생, 변경, 소멸. 자, 내 입장에서는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상실하는 거죠. 취득, 상실, 변경. 득실, 변경이라고 한다. 이 권리 변동 세 가지 모습. 발생, 변경, 소멸. 자, 어렵잖아요. 첫 번째, 취득의 모습. 발생의 모습이 이제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권리 취득.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처음 올렸죠. 그러면 건물이 처음 태어나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태어나요. 소유권이 태어나면 당연히 건물을 올린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자, 갑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취득은 전에 없던 건물이 새로 태어났죠? 소유권도 새로 태어났죠? 이런 취득을 처음시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시 소유권이 처음 태어났구나. 원시 취득. 자, 갑이 이 건물에서 살다가 팝니다. 매매계약을 통해서 5억에 을한테 팝니다. 자, 을이,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이제 기초했으니까. 자, 을 매수인은 매매 계약한 것만으로 이 건물 소유권은 취득 못해요.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만 취득하죠. 매매 계약이 채권, 채무를 태어나게 하는 채권행위니까. 그래서 을은 제가 저 건물 소유권 취득하려면 행동을 하나 더 해야 돼요. 갑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이전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야 돼요. 그럼 매수인은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는 순간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모습은 이 건물에 대한 을의 소유권은 처음 태어난 게 아니죠. 이미 갑의 소유권이 있었고 그걸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이 취득의 모습은 승계에서 취득했다 해서 승계 취득이라고 해요. 그 취득의 모습은 처음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 자, 교재 봐봐요. 왼쪽 권리 취득. 원시 취득 1번이 있죠. 처음 취득 원시. 처음시 오른쪽.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이미 있던 남의 권리를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통해 매수인이 등기 박는 순간 소유권 취득. 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모습은 갑의 소유권을 승계해서 취득한 거죠. 승계취득. 이해됐어요. 단어만 이해하면 돼요. 승계받았구나. 자, 이 승계취득을 또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됐다. 이전적 승계 그래요. 그래서 양거래 1번 이전적 승계가 나와요. 그렇구나.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 얼마 왔구나. 수도 이전한다고 하죠. 이사 가는 거. 이전했구나. 그래서 등기 모습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됐구나. 이전 등기, 이전적 승계. 자, 이게 승계 취득의 이전적 승계 매매예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갑이 팔기 전이에요. 이 건물에 살다가 아이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사망했어요. 자, 갑이 죽으면 우리 법은 민법 상속법은 상속인 법정 상속인한테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상속시킵니다. 법이 먹여줘요. 자, 갑이 아파트 10채가 있는데 상속시켜줘요. 갑 다시 법정 상속 1순위. 자식 있으면 직계비속이 1순위. 배우자 같이 공동 1순위 돼요. 배우자하고 자식이 상속받습니다. 갑 다시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상속을 당한다. 당할 피자예요. 피상속인. 자, 상속인 갑 다시는 아버지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파트, 모든 재산권, 소유권 다 상속을 받아서 열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상속인 갑 다시의 소유권 취득 모습은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당연히 이미 있던 갑의 소유권이 이렇게 쑥 넘어왔죠.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매매, 아래로 넘어오고 상속. 당연히 승계 취득이죠. 갑의 아버지 소유권을 쑥 승계받았으니까 마찬가지 이전됐네요. 갑의 소유권이 갑 다시에게로 이렇게 옮아왔네요. 결국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 매매와 같은 이전적 승계도 있고 상속과 같은 이전적 승계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매매는 건물 하나만 콕 집어서 을한테 팔았겠죠. 따라서 특정해서 소유권을 넘겼다 해서 매매를 특정 승계라고 해요. 이전적 승계는 또 구별이 돼요. 매매는 건물 한 채 콕 집어서 넘겼구나. 특정해서 넘겼구나. 특정 승계. 상속은 포괄 승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10채 모든 소유권이 포괄해서 쑥 넘어왔죠. 포괄 승계. 반대말이에요. 민법은 다 제가 이분법이라겠죠. 다 반대말이야. 콕 집었냐? 안 집었냐? 포괄해서 포괄 승계. 자, 그래서 매수인을 특정 승계 인, 사람 인자 붙여서. 그래서 앞으로 특정 승계인이 나오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그 다음 상속인을 여기다 인자 붙이면 되겠죠. 포괄 승계인. 그래서 포괄 승계인 나오면 무조건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그래서 특정 승계, 포괄 승계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왼쪽 2번에 권리변동. 권리변동이란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권리가 발생하네요? 변경되네요? 소멸하네요? 이 세 가지 모습. 자, 내 권리 주체 관점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한다. 득실 변경. 아, 이해됐어요. 자, 취득의 모습. 원시 취득이 있네요. 첫 번째 줄. 타인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처음. 권리 취득이네요. 처음 태어났죠. 금이에요. 자, 밑줄 합니다. 건물 신축. 건물 신축. 건물 신축. 처음 태어났겠네. 소유권 처음 태어났고 원시 취득이 뭐지? 이게 시험에 나와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 자, 오른쪽 가요.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해서 권리 취득. 이어받는 의미죠. 갑의 소유권을 이어받는 거지. 자, 밑으로 가요.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네요. 이전적 승계는 기존 권리자의 권리가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된다. 즉,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겼다 그 말이에요. 자,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네요.
특정, 특별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써요. 특별 승계나 특정 승계는 같은 말. 자, 먼저 오른쪽 매매예요. 매매나 증여. 매매. 콕 집어서 하나 팔았죠? 콕 집어서 아파트 한 대 증여했죠? 매매 증여 이런 게 특정 승계. 예, 밑줄 마시고. 포괄 승계는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아버지 아파트 10채 수개의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쑥 넘어왔네요. 느낌을 가져야 돼요. 포괄해서. 대표가 상속만 하세요. 상속. 나머지는 보지도 마시고. 상속. 그래서 매매는 콕 집어서 넘어갔다. 특정 승계. 상속은 포괄적으로 넘어왔다. 포괄 승계. 자, 이제 이전적 승계를 본 거예요. 자, 설정적 승계. 봐요. 설정적 승계가 뭐냐? 소유권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제한물권은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등을 말해요. 자, 갑니다. 소유권이 가진 세 가지 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자, 갑이 토지, 건물, 부동산을 을에게 세 줍니다. 세 주는 거. 지상, 지역, 전세 설정 계약을 해요. 토지 빌려주는 게 지상권, 전세권은 토지, 건물, 전세 주는 거. 자, 그러면 을은 계약한 것만으로는 이 지상지역 전세권이나 물권 취득 못해요. 186조에 따라 반드시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박아야 돼요. 매수인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박아야 돼요. 우리가 기초를 못 잡았지.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됩니다. 따라서 을은 지 앞으로 이 지상적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자기 앞으로 설정됐다는 설정 등기를 박아야 비로소 이 세 가지 물권을 취득해요. 자, 그러면 소유자 갑이 을한테 지상지역 전세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해주면 을이 지상지역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취득하는데 그 다음 하나 더, 그 다음 저당권 설정에서 은행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아유 여기까지 왜 튀어나오니? 저당권을 취득하거든요. 이와 같이 소유권에 제한물권을 다 설정했어요. 지상지역 전세는 용익물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거든요. 이 모습은 용익물권은 소유자 대신 사용수익 권능을 승계받는 거예요. 저당권은 돈 안 갚으면 경매로 날려버리죠. 처분 권능을 저당권자가 승계받는 거예요. 결국 소유권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 제한물권자가 이 각 제한물권,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을 취득하는 모습은 저기 권능을 승계받는 거예요. 권리를 승계받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 권능 승계, 용익물권.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처분 권능을 승계,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물권 취득의 모습은 승계 취득이에요. 이 제한물권은 처음 태어났어. 을은 그러면 이 전세권을 원시 취득한 거냐? 아니에요. 승계 취득한 거야. 권리 자체는 처음 태어났죠? 없던 전세권이 태어났잖아요. 하지만 원시 취득이 아니에요. 저 세 가지 사용수익,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승계받는 권능, 힘을 승계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리 자체는 처음 태어났지만 권능을 승계받아서 얘는 원시 취득이 아니라 설정적 승계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정적 승계예요. 그래서 승계 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 자체가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이전되는 이전적 승계와 소유권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설정적 승계. 우리 앞으로 계속 배워요. 지금 물권법을 안 돌아서 그래요. 물권법 돌면 지상지역 전세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합니다. 소유권의 제한물권. 여기 단어가 떴죠? 설정.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겠지. 아직 안 돌아서 그래요. 자, 기존 권리자가 그대로 권리를 보유하면서, 즉 소유자 갑이 소유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데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힘, 권능, 일부 권능이 그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제한물권자에게 승계시켜주는 거. 그래서 결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해 주는 거. 이 제한물권 취득의 모습은 설정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승계취득은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권리 자체가 넘어가는 이전적 승계와 소유권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권리 변경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동그라미 1번이 나왔다는 건 기출지문이란 얘기예요. 소유권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이다. 이미 다 놓고 또 버렸어. 민법 좋아요. 범죄 흔적이 다 있어. 범죄 흔적이라고 해요. 지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설정이니까 설정적 승계이다. 맞겠지 뭐. 몰라도 맞는 걸로 찍어야죠. 하지만 이런 건 기초죠. 자, 권리의 정리 들어갈게요. 권리 발생,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어요. 자, 흑판 봐, 흑판. 원시 취득, 건물 신축이죠. 이것만 했죠. 더합니다. 점유 취득시효. 소유권에서 배워요. 물권법. 20년간 평원, 공연, 소유사로 점유하면 취득시효 완성했죠. 이게 시효제도인데 취득, 소유권을 취득시켜줬다. 취득시효 나중에 배워요. 점유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에요. 두 번째,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물권법 소유권에서 나와요. 소유권에서 나오고 지금 듣기만 해요. 소유권에서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을 먹여주는 애들이에요. 점유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제도. 이거 다 법이 소유권 먹여주는 거. 이거 다 원시취득이에요. 법이 먹여줘서 원시취득으로 구성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바퀴 돌면 돼요. 그래서 무주물 선점 몰라도 돼요. 그때 할 거니까 해드릴까? 낚시,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 물고기, 선점, 먼저 찜했다 얘기지. 물고기 낚시했죠? 그러면 물고기 내 거예요. 이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 주었죠? 유실물 습득. 매장물, 땅속에 묻혀있는 물건 발견했다. 매장물 발견. 단어 느껴져요. 유실물 습득하고 매장물 발견하고 부합은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이 취득시효부터 부합까지의 공통점. 소유권 파트에 우리 민법 규정이 얘들한테 소유권을 먹여줘요. 법률 규정이 한 소유권. 이 얘들 공통점 다 원시취득으로 구성해버려요. 계약을 통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시험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서 시험은 무주물 선정까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처음 취득, 원시취득. 그 다음 점유취득시효, 원시취득. 무주물 선정, 원시취득. 얘 둘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다 원시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자,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는 콕 집어서 넘어가는 특정 승계, 매매가 있고 포괄해서 승계되는 상속이 있죠. 설정적 승계는 그대로 소유권의 제한물권 설정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제한물권 설정. 제한물권은 지상, 지역, 전세, 저당권.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정리된 거예요. 그럼 이제 2번 권리의 변경을 갈 거예요. 그러면 왼쪽 원시취득에 이제 봐야지. 원시취득에 건물 신축. 그다음 선유취득 X 하시고 이거 동산이라 시험에 안 나와요. 오른쪽 시효취득 있죠.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시효취득 찾았어요? 이게 점유취득시효예요. 밑줄 하시고 기출이에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 그다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여기까지 밑줄 세트예요. 점유취득시효부터 취득시효부터 선점 습득, 발견, 부합. 이건 소유권 파트에서 우리 민법이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사유예요. 다 원시취득입니다. 나중에 물권법 취득시효 배우고 선점 뭐 중요하지도 않지만 이거밖에 안 나요. 무주물 선점은 원시취득이라는 거.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물권법에서. 여기만 별 하나 하세요. 하나. 건물 신축부터 원시취득이 예. 이거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잘 나오지 않지만 나오면 이놈이 나와요. 원시취득. 나오면 이 파트가 별 하나. 오른쪽 승계취득 전체 별 하나죠. 전체 별 하나. 자, 이제 권리의 취득을 받고 발생받고 두 번째 변경부입니다. 권리 변경 설명부터 들어요. 주체가 바뀌네요. 권리 내용이 바뀌네요. 작용의 변경. 주체, 내용, 작용이 변경되나 봐요. 주체는 듣기만 해요. 갑이 을한테 매매로 팔아 제꼈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소유권 주체가 바뀌었죠? 주체 변경.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 내용의 변경. 이걸 이해하면 돼요. 채권이에요. 갑을 매매. 그래서 그래요.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건 소유권 주세요. 채권. 소유권 주세요. 채권. 나한테 소유권 넘겨주세요. 소유권 이전 채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걸 배워요. 매도인 갑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 등기 안 넘겨주죠. 채무 불이행 효과.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매수인은. 그러면 매수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 내용은 소유권 주세요. 채권이었어. 그런데 이놈이 등기를 안 줘서 매수인의 채권이 변해버려. 손해배상에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죠. 즉 채권 자체의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권리의 내용이 바뀐 거지. 채권의 권리죠. 이게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죠. 원래 이 채권 내용은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이 목적이었어. 채권의 목적이. 소유권 주세요. 그런데 채권의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 주세요. 손해배상해 주세요. 채권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따라서 이 모습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채권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채권의 내용이 바뀐 거지. 소유권에서 돈으로. 이게 내용의 변경. 자, 이해하시고. 작용의 변경은 뭐냐? 작용. 힘작이에요. 작용이 변경했다. 힘이 세졌다. 느낌 가져요. 힘작 이렇게 외워요. 이거 별 3개 할 거니까. 이놈 장난쳐요. 작용의 변경은 힘작. 작용 반작용이 있죠. 힘이 가해지면 반작용이 일어나죠. 힘이에요. 힘이 세죠. 1번 저당권이 소멸되면 2번 저당권이 올라가요. 순위 승진해요. 나중에 저당권에서 배워요. 그러면 1번 저당권 있고 2번 저당권이 있는데 1번이 소멸하면 후순위였던 2번, 1번으로 선발 올라가거든요. 2번 저당권이 순위를 승진된 거예요. 1번이 이기고 2번이 후순위거든요. 우열이 있어요. 나중에 배워요. 물권법 기초로 안 도니까 지금. 그런다고 이걸 제가 3월에 할 수는 없어. 지금 해버려야 되니까. 설명만 들어요. 1번이 소멸하면 2번, 1번으로 올라가요. 순위가 올라갔죠. 힘이 세졌지. 저당권, 2번 저당권의 내용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저당권은 그대로인데 힘이 2번에서 1번으로 올라갔지. 힘이 세졌다. 따라서 이건 작용이 변경됐다 그래요. 두 번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대요. 이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임차권, 채권입니다.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힘이 없죠. 대항력 없죠. 하지만 등기를 갖추면 임차권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요. 나중에 계약법 임대차에서 배워요. 그러면 여기 나와버렸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네. 채권인 힘없는 채권 임차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힘. 임차권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없어. 하지만 힘이 세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2번이 후바에서 선바로 올라갔다고 손이 승진했다고 힘이 세졌구나. 이 두 가지는 권리 내용은 그대로인데 힘이 세진 거예요. 결국 얘는 내용이 변경된 게 아니라 작용이 변경된 거예요. 작용의 변경. 내용 변경하고 작용 변경을 이걸 둘이 바깥쳐서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갑니다. 권리 변경. 주체가 바뀌네요. 내용이 바뀌네요. 작용의 변경이 있네요. 자, 내용 변경. 1번은 X 하시고 보지도 마시고 2번만 봐요. 소유권 이전 채권이 청구권을 채권으로 읽어요. 소유권 이전 채권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됐네요. 채권의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 주세요. 돈으로 바뀐 거지.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거든요. 내용이 바뀐 거야. 밑줄 하시고. 자, 작용의 변경. 힘이 세죠. 힘 써놔요. 작용 그 위에. 힘이 세졌다. 작용의 변경이에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 여기 간단하죠. 2번 저당권이 1번 소멸로 순위가 올라가서 힘이 세졌네. 채권이 임차권이 등기라는 대항력을 갖춰버렸네. 대항력을 갖췄네. 힘이 세졌네. 여기가 별 3개예요. 작용의 변경이 별 3개.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작용의 변경하면 힘작. 힘이 세졌구나. 2번이 1번이 됐구나. 순위 승진했구나. 채권이 임차권이 대항.
인력을 갖췄구나. 이미 범죄 흔적이 다 있어요. 순위 승진했으면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할 힘 세져요, 안 세져요? 세지지. 대학력, 힘력 이미 다 있네. 즉 작용의 의미만 이해하면 돼. 작용, 힘이 세지구나. 이건 이제 처음에 외워야지. 힘작하고. 오케이. 여기가 별 3개요. 내용 변경은 별 하나만 하시고. 그래서 채권의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으로 바뀌었구나. 내용이 바뀐 거지. 힘이 세진 건 아니지. 이해하세요? 오케이. 이제 3번째 모습. 권리의 소멸의 모습. 권리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자, 흑판 봐요.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느낌이 와요. 소유권이, 권리가 이 세상 절대 모든 사람에게 없어지네. 절대적 소멸. 이미 우리 절대 상대 개념 배웠거든요. 목적물, 건물이 멸실을 했어요. 절대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날아가 버렸죠. 건물 멸실하면 이 세상에 없어진 거예요.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절대적 소멸. 자, 그러면 상대적 소멸은 뭐냐?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내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지. 상대적 관계에서. 매매예요. 갑을 매매. 을이 등기를 박으면 매도인은 그 시점에서 소유권 상실. 소유권 자체는 을한테 넘어갔지 절대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죠. 갑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지가 소유권을 상실한 거지. 이게 상대적 관계에서 소멸했다. 상대적 소멸. 절대라는 개념하고 상대라는 개념을 알면 풀어요. 상대적으로 소멸하지. 건물은 우리 소유권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오케이. 절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절대적, 객관적으로 아예 사라진 거예요. 목적물 멸시. 이것만 해요. 여기는 다 안 나와요. 나머지 보지도 마시고. 상대적 소멸. 주관적 소멸. 내 입장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 갑 입장에서 이제는 소유권 상실된다. 상대적으로. 을이 소유권 취득. 자기는 상실. 이걸 상대적 소멸. 밑줄만 하세요. 이것도 기출이에요. 기출이니까 해요. 제가. 기출 아니면 안 해요. 제가 최소한 강의 흑판에 적어놨다. 이건 거의 99% 기출이에요. 기출. 물론 잘 나오지 않은 기출. 하지만 나오면 흑판에 있는 게 나와요. 이 동네에서 만약 출제가 된다면. 얘들은 이제 10년에 한 번씩 나온 동네거든요. 지금. 권리변동의 모습은 18회 때 나왔고 28회 때 나왔어요. 즉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기초 용어들이 있어요. 매매, 특정승계, 포괄승계, 상속, 이전적, 제한물권 설정, 기초 법률 용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시험 자체 출제 빈도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나왔다면 지금 한 대에서 나와요. 한 문제짜리로. 그러니까 버리면은 안 돼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 잘 신경 안 쓰거든요. 권리변동은. 자, 이제 2번째 테마. 권리변동의 원인. 3번 갈게요. 3번, 목차 3번. 법률 요건이라고 돼 있네요. 자, 봅니다. 권리변동에 일어나는 원인. 권리가 변동된다. 소유권 취득 생각하세요. 소유권 취득. 자,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뭐든지. 갑이 지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팝니다. 매매계약. 자, 을은 매수인, 갑은 매도인.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으면 소유권 취득했네요. 매매계약 플러스 등기 하면 물권이라는 소유권 취득. 그러면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는 소유권이라는 권리 변동의 첫 번째 모습, 취득의 모습. 자, 을한테 물어봐요. 을, 너 어떻게 저 아파트 소유권 취득했니? 물어보니까 을은 저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했어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즉,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예요.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려면 뭐든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 대 결과 법칙, 인과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을, 너의 소유권 취득은 어떤 원인으로 그 결과가 발생한 거니? 이게 바로 권리 변동, 소유권 취득의 원인, 권리 변동이라는 원인이라고요. 소유권 취득이라는, 이걸 들어봐요.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 변동이 일어난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요.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권리 변동, 소유권 취득을 일으킨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자, 을은 저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했어요. 계약, 의사표시 2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죠. 결국 권리 변동을 일으킨 원인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법률행위예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행동했죠. 계약서 썼죠. 이게 법률 요건의 개념. 권리비운동 일으킨 원인.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돼서 일어나는 추상적 용어, 법률행위. 총칙에서 이제 배우죠. 계약법에서는 매매계약을 배우고 민법 총칙에서는 이 계약을 추상적인 용어로 법률행위라고 뭉뚱그려버린 거예요. 모든 계약의 형태를 포괄하는 단어예요. 법률행위. 그래서 권리변동을 일으킨 원인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있다. 자, 하나가 더 있죠. 갑이 돌아가셨네요. 상속을 갑 다시 상속인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은 아버지 소유권 10채를 소유권 쑥 취득하죠. 포괄 승계하죠. 그러면 상속인한테 물어봐요. 갑 다시야, 너 어떻게 아파트 10채 소유권 취득했니? 그러면 상속인은 뭐라고 답할까요? 계약했어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답 안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니 법이 저한테 상속 받으래요. 법이. 그래? 너 법률행위 안 했네? 법률행위 안 했는데도 권리변동 소유권 취득의 결과를 줘요. 누가? 법이. 아주 좋은 법이죠. 아주 좋은 법. 상속인 갑다시는 이 법을 아주 감사하겠죠. 그래서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에는 하나는 법률행위, 내가 원한 대로. 하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법률 규정이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나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 완전 기초예요, 기초. 자, 그래서 상속과 같은 것은 상속인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어요. 법이, 당신은 법이 정한 상속 1순위입니다. 상속 무조건 개시돼버려요. 저 싫은데요? 저 아버지 재산 상속받기 싫은데요? 안 돼요. 무조건 상속돼요. 한 번 더 고생해야 돼요. 상속 포기서 내야 돼요. 일단 상속 개시시켜버려요. 그래서 법이 강제로 권리변동,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변동을 결과를 줘버리죠. 그래서 권리변동이라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요건을 갖추면 항상 효과가 발생해요. 요건을 갖추면 항상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목차는 의, 요건, 효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불공정 법률의 성립 요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립했어. 힘이 발생해야지, 효과. 그래서 요건 대 효과의 법칙. 원인 대 결과예요. 자, 하나 더 해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해요.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이걸 또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과 같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들, 개개의 사실들,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결국 사실이 뭐여? 의사표시가 뭐여? 요건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 요건, 효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사실, 오른쪽 2번에 사실 있고 왼쪽 법률 요건이 있죠? 자, 법률 요건 봐요. 일단 박스에 있네요. 사실이 뭐요? 요건이 되고, 박스 왼쪽 박스.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법률 사실 옆에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들, 의사표시죠. 법률행위 구성하는 게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자, 요건은 권리변동 일으키는 원인. 매매계약도 있고 법률 규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매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재에다. 둘 다 해야지. 어찌됐든 찰떡같이 알아먹어요. 요건을 갖추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권리가 변동됐네요. 소유권 취득이든 채권 취득이든. 오른쪽 괄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만 봐요. 자, 법률 요건. 1번.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이해됐어.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변동이 됐니? 저 매매계약했어요. 권리변동 일으키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자, 2번이 중요하죠.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와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이 주네요.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법률 요건에는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 자, 오른쪽 법률 사실. 양글 1번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 이게 법률 사실이에요. 즉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은 의사표시겠죠. 필수 요소, 요소를 말해요. 사실이나 요소나 같은 거예요. 자, 밑에는 아직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준 법률 행위가 나와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흑판 봐요. 정리 들어갑니다. 자, 봐요. 사실이 뭐요? 요건이 돼요.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권리변동이라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이 흑판을 내가 이해하면 돼요. 사실이 뭐요? 요건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구나. 법률 효과라는 것은 소유권 취득과 같은 권리 변동이구나. 따라서 권리 변동을 일으킨 원인, 이게 결국 법률 요건이 되겠구나. 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법이 줬다. 하나는 내가 행동한 거고, 하나는 나 자고 있었는데 법이 상속시켜버리네? 법률행위 아닌, 반대말이에요. 완전 반대말. 법률행위 아닌 건 다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법률 요건에는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이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자, 그런데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있어라. 결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사실, 법률 사실에 속해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은 의사표시. 그러면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사실들이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모든 법 조문에 따라 선의, 악의, 소유의 의사, 시효, 시간경과 출생, 사망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 아닌 모든 법 조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아닌 상속을 구성하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돌아가셔야 법이 정한 요건 갖췄고 상속이 개시돼요. 취득세를 먹으려면 법이 정한 20년간 병원 공연하게 소위 의사로 점유하세요. 법이 정한 모든 사실이 여기 구성이에요. 그럼 일일이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사표시 아닌 거 퉁 쳐버리면 돼요. 그래서 사실에는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있고 법률 규정하는 법률 사실은 너무너무 많다. 모든 법 조문에 있는 모든 내용이 선의, 악의, 소유의사 다 이 동네예요. 법의 선의, 선의자 보호해주죠. 선의의 삼자에게는 뭐요? 뒤서로 대항하지 마세요. 선의. 악의의 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겠죠. 의사표시 다 법 조문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이쪽에 있다. 이 내용이 법률 사실 양거래 1번에 거기에요. 제가 읽어드릴게. 두 번째 줄.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이건 의사표시죠. 여기에 의사표시라는 네 글자는 없지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이거 법률 행위를 왼쪽 구성하는 법률 사실. 두 번째. 선의, 악의. 알았는지 몰랐는지. 시간 경과. 이거 시효제도 시효. 취득시효, 소멸시효. 출생, 사망. 이 사망이 상속을 개시시키죠. 결국 얘는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사실들이에요. 결국 선의, 악의, 소유의 의사, 출생, 사망, 시간의 경과 얘는 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대표가 제가 사망 하나만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의사표시 아닌 거 다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에요. 오른쪽에 배치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개개의 요소들, 사실들. 자, 법률행위는, 자, 흑판 봐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 따라서 내 의사대로, 내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하지만 법률 규정은 법이 정한 대로, 법이 정한 대로 당사자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왜?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 당사자가 원한 대로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와는 상관없어. 법이 정한 효과, 법률 규정. 자, 이제 갑니다. 준법률행위 할 거예요. 사실, 요건, 효과. 자,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많다겠는데 그중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준법률행위. 이놈이 나와요. 이놈이. 자, 갑니다. 준법률행위라는 게 뭐냐. 우리 입문 때 했어요. 묵건대리, 협의 묵건대리에서
최고. 자, 준법률행위란 비슷할 준. 뒤에 놈은 아닌데, 뒤에 놈이랑 비슷해. 즉,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랑 비슷해.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로 구분해요. 자, 표현행위는 다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로 구분해요. 시험은 이 두 놈이 나와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긴 할 거야, 기출이라. 자, 표현한 거야. 속마음이 있어. 내 속마음 의사를 통지한 거고, 관념의 통지는 어떤 사실을 통지한 거예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라고 돼 있죠. 의사표시라고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최고, 물어보는 최고.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이유. 묻건대리 상대방이 본인 추인할지 말지 이달말까지 알려주소 최고했죠. 그런데 그 기간 내 발하지 아니하면, 즉 연락이 없으면 우리 법은 뭐라고 정해놔요?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이거 외워야 돼요. 추인 거절로 봐요. 자, 상대방 병이 본인한테 추인할지 말지 물어볼 때는 추인을 원할 때 하는 거야. 근데 법은 반대 결과, 연락 없으면 거절로 봐버려요. 따라서 당사자가 원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효과, 법이 정한 효과. 그래서 저쪽 법률행위 동네, 의사표시 동네를 못 가는 거예요.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이 정한 효과가 나오면 이쪽 동네 와야지. 왼쪽, 이쪽 법률행위 동네로 가면 안 되지. 방금 왼쪽 기억나죠? 그래서 최고는 분명히 의사표시예요. 그 법만 없다면. 근데 법이 반대의 결과를 추인 거절로 봐버렸지. 그래서 법이 정한 효과. 그래서 오른쪽 동네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라고 못 쓰고 단어를 바꿔.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너는 뭐니? 하니까 최고가 저는 의사표시랑 비슷하지만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의사의 통지. 그래서 시험은 최고가 나와요. 최고. 죽어라고.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다. 의사표시 아니니까 법률행위도 아니다. 너는 뭐니?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걸 통째로 외워요. 외워두면 좋아요.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 아니니까 법률행위 아니겠죠? 너는 뭐니? 그러면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이 정한 효과가 나와서 제가 이쪽으로 밀려버렸어요. 저는 저쪽으로 원래 가야 돼요. 왜 물어보는 게 의사표시지 사실. 근데 이쪽으로 밀려버렸어. 그 놈의 법조문 때문에. 그 법조문 없었으면 얘 의사표시거든. 법이 정한 효과, 추인 거절로 본다. 그것 때문에 오른쪽 법률 규정으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준법률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준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죠. 이쪽이죠. 이쪽에 있어 법률행위는. 근데 준법률행위 어디에 있어요 지금? 법률 사실 동네에 있어요. 이 법률 규정 해당 묻건드린 최고 법조문 구성하는 거예요. 최고가. 그래서 이 그림으로 계셔야 돼. 준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라는 거.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야. 여기 있었죠?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하지만 준법률행위는 여기 있지 않죠?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자, 관념의 통지가 뭐냐?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을 알려니까 표현됐다 해서 표현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있다. 그러면 사실행위는 뭐냐? 똑딱 건물 신축했어요. 건물 신축한 건 행동했죠. 행동했어. 하지만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법률행위 쪽으로 못 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의사표시 없는 것은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쪽으로 와요. 건물 신축, 속마음 이런 것도 별로 없어. 최고했다거나 알려줬다 그런 거 없죠. 묵묵히 공사 열심히 노가다 뛰었죠. 그래서 사실행위야. 사실적 행위. 사실행위도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하죠. 건물 신축하면 아까 소유권 취득한다는 법률 효과 발생했죠. 그래서 건물 신축, 무주물 선정 이런 건 이쪽 사실행위에 속해. 사실행위. 그래서 속마음을 물어보거나 알려주거나 그건 표현행위지만 나머지 모든 건 다 사실행위로 다 가버려요. 잘 안 나오니까 굳이 이것까지 하지 마시고 의사의 통지,
최고가 의사표시 아니라는 거, 법률행위 아니라는 거,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는 거. 그러니까 관념의 통지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리. 동그라미 1번이 나왔다는 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기출지문이라는 얘기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 병의 본인에 대한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는 지문. 그래서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이거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정확히 외워놔요. 여기는 5년에 한 번씩 나온 동네, 여기는. 그래서 준 법률행위 이쪽 최고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잘 나와요. 법률행위 단독행위랑 섞여서 나와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권리변동을 마쳤어요. 자, 준 법률행위 이제 교재 한번 봐야죠. 어디를 보느냐. 세 번째 봐요. 예를 들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병이 본인 갑에게 의뢰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 여부 답점해 주세요. 최고! 동그라미 최고. 본인이 상당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법이 정한 효과 발생해. 법이. 그래서 첫 번째 줄 봐요. 당사자가 일정한 의사표시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해. 첫 번째 줄 찾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법이 정한 추인 거절의 효과가 발생하지. 추인 거절, 의의 전체 다 읽어드려서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준법률행위 종류 의사의 통지가 있고 관념의 통지가 있네요. 자, 의사의 통지 최고 동그라미 빵하고 별 3개. 그래서 각종의 최고 있죠. 거절은 X하시고 거절은 시험 나오지도 않아요. 최고가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거. 법률행위 아니라는 거. 의사표시 아니라는 거. 그 위에 적어놔요. 최고에서 여백에 이거 적어놔요.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그거 적어놔. 이걸 여기부터 시작돼야 돼. 최고 위에 여백에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너는 뭐니?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별 3개.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 오른쪽 각종의 통지 이것만. 승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각종의 통지. 그래서 오른쪽 기출 봐요. 나중에 계약법에서 연착됐다는 통지를 해요. 연락이 늦었어. 그 연착됐다는 통지가 연착됐다는 사실의 통지예요. 이게 대표적인 관념의 통지예요. 나중에 계약법에서 한번 할 거예요. 내용 X 보지 마세요. 내용은. 자, 됐네요.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예지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 밑에 얼른 가려. 해설 정답 빨리 가려요. 보지 말고. 절대 보지 마요. 그 A4 손바닥으로 가리든지 A4 하나 준비해서 앞으로 중간중간 문제 하나씩 풀 거예요. 자, 예제. 준 법률행위 26회 1번 한번 풀어봐요. 제가 답 안 할 거예요. 준 법률행위인 걸 고릅니다. 1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2번 착오 의사표시 취소. 3번 채무이행 최고. 떴어. 최고가 떴어. 최고는 준 법률행위죠. 방금 했죠. 최고.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정답. 3번 정답. 이렇게 3번에서 정답 고르고 4번, 5번은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실전에서 앞으로 나중에 문제 풀 때 훈련할 거예요. 정답이 골라지면 다음 지문은 절대 읽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믿고 3번 정답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가요. 그래야 정해진 시간 80문제 풀어요. 그거 이제 문제 풀 때 훈련하면 되고. 4번. 공부할 때는 다 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4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 5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자, 마지막 단어만 보는 거예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법률행위죠. 해제합니다. 5번. 의사표시죠. 법률행위죠.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동의합니다. 의사표시. 오늘 해요. 동의는. 결국 우리 입문 때 취소, 해제, 해지, 추인 다 의사표시라는 거 배웠어요. 입문 4주 거쳤으면 이 문제 풀어버려요. 물론 오늘까지 최고 배웠으면. 근데 그때 배웠잖아 우리 최고. 의사표시 아니에요. 즉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동의합니다. 취소합니다. 추인합니다. 해지합니다. 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준법률행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 4개는 이렇게 의사표시 내주고 하나는 최고. 이게 답이에요. 최고가 항상. 왜?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준법률행위죠.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 결국 자 봐요.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너는 뭐니?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예요. 이걸 외워놨다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푼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 문제도 쉽게 풀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 이것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외우세요 하면 외워버려요. 그 다음 외울 필요 없어요. 풀어가요. 이해해요. 그럼 이해하세요. 왜 제가 그걸 구별을 하느냐. 시험 문제 푸는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더 잘 풀게 돼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무조건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이해하고 외우는 건 서로 도와가면서 보완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외우세요 하면 외워버리시고 풀어가세요 하면 풀어가세요. 그게 결국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이란 건 점수 잘 나오는 비법이에요. 민법에서 점수 잘 나오는 비법. 오케이. 10분 쉬고